안녕하세요. AI 융합교육연구회 오늘도 수업사례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타버스로 준비하는 2학기 등교 수업이라는 주제로 역삼초등학교 서혜진 선생님께서 수업사례 나눔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참여해주신 선생님과 수업 참여 이렇게 또 나눔해주신 서혜진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나눔 시작하기 전에 오늘 선생님들께 공유해드릴 소식이 있어서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수업 사례 나눔 첫날 나눔해 주셨던 조형기 선생님 혹시 기억하시죠? 조형기 선생님께서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 박사학위 논문 받자마자 다음 학기부터 돌아오는 학기부터 인공지능 교육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게 되셨대요. 그리고 또 대학원 강의에서 우리 연구에도 소개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또 추후에 연구의 대상으로 논문도 써보려고 하신다고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의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함께 축하해 드릴 일도 생기고 또 좋은 일로 이렇게 계속 함께 할 일들이 생겨서 너무 고맙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영기 선생님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승승장구 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영기 선생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김형진 선생님께서 서울대학교에서 진행 중인 AI 2021년 여름학교 안내 포스터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한번 지금 채팅창에 보이시나요? 올려드린 거? 다시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보이시나요? 요거 이제 링크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날짜별로 주제가 나오는데 그 주제를 클릭하면 강의 내용 초안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내용을 전달해 주셨고요. 오늘 이제 형진 선생님께서 강의를 직접 들으셨는데 전문가의 강연 중 유용한 것이 많다고 이렇게 저한테 선생님들께 안내해 주시면 좋겠다고 오늘 선생님께서는 다른 일정이랑 겹쳐서 부득이 참석을 못해 주셔서 제가 대신 전달해 드렸습니다. 우리 연구에 또 이렇게 살뜰하게 챙겨주신 김형진 선생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공유해 드릴 내용은 지난번에 수업 사례 나눔을 해주신 강민서 선생님께서 저번에 이렇게 영상 깨알 점자 햄버거라고 하는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채팅창에 올려드렸는데 공유되셨나요? 네네. 요거 또 이렇게 같이 이런 자료 보내주신 강민서 선생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도 수업에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달해드릴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반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혜진 선생님의 메타버스로 준비하는 2학기 등교 수업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화면 공유, 포스트가 참가자 화면 공유를 비활성화했다고 떠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다시, 네, 아이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오늘 이제 메타버스로 준비하는 미래교실이라는 주제로 수업 나눔을 하게 된 서울 역삼초등학교 교사 서혜진입니다. 저는 이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소속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내일 또 이제 메타버스를 가지고 이제 과학 캠프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1학기 등교 수업 중에 몇 번 메타버스 관련한 앱을 활용을 해서 아이들과 수업을 했을 때 조금 더 실제성 있게 온라인 수업을 구성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어서 함께 수업 나눔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앞에는 간략하게 제가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기본 개념 그리고 수업했던 내용들을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게더타운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오늘 잠깐 실습까지 해보면서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2학기 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메타버스 하면 어른의 입장에서는 주식이 제일 먼저 음, 떠오릅니다. 요즘에 굉장히 메타버스가 핫한 음, 이슈잖아요. 사실 대기업에서도 정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 아이템으로서도 활용도가 음, 높지만 실제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도 제가 볼 때는 정말 나중에 많이 활용이 될 것 같다는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로 이제 메타버스를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게 조금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분류가 약간씩은 달라지는데, 이제 보통적으로 쓰이는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실제 현실에서 이제 일부의 가상 부분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흔히 AR이라고 부르는 증강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배달의 민족 아니면 네이버 지도 앱처럼 실제 현실을 이제 그냥 휴대폰이나 아니면 인터넷 속 세상에서 간접적으로 옮겨 놓은 것을 저희가 거울 세계라고 부르고 또 유튜브 아니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이 이제 자신의 기록을 디지털화해서 남겨놓을 수 있는 것을 라이프 로깅이라고 하고 오늘 저희가 함께 사용해 볼 이제 VR 이제 가상현실이라는 것까지 해서 총 네 가지가 현재는 이제 메타버스의 종류로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아주 짧게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사용해 보셨을 포켓몬고. 이제 음, 저희 반 친구들도 좀 몇 번 사용을 해봤더라고요. 이제 실제 현실 모습과 이 가상의 모습이 겹쳐져서 보여지는 형태이고요. 또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아니면 특수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서 좀 사용할 만한 어플리케이션이 퀴버라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제 실제로 얘를 이제 색칠한 다음에 퀴버 앱에서 비춰서 보여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내가 지금 현실에서 생활하는 곳에서 그 부분이 일부 색칠한 내용과 함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체험할 수 있는 형태로 AR 교육이 좀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이제 AR에서 제가 실제로 좀 활용을 해보았던 것들이 이제 구글 아트 앤 컬처, 구글 어스 정도가 있는데요. 아마 중고등학교에선 좀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구글 아트 앤 컬처 사이트를 선생님들께 채팅창에 한번 같이 공유를 해서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화면으로 같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이제 구글 아트 앤 컬처라는 사이트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게 다양하게 수업을 활용할 수 있는 예술 교육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했었냐면 여기에 보면 고대 유적지나 아니면은 이런 미술 박물관 같은 것들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실제로 이제 사용할 수 이제 직접 가지 못하는 공간에 대해서 이제 스트리트 뷰 또는 증강현실을 통해서 볼 수 있게 이렇게 사이트를 함께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타이페이에 있는 박물관에 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누르게 될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실제로 들어가서 이렇게 저희가 이동하면서 360도로 회전하면서 현지의 분위기도 느낄 수 있고요. 그 외에 실제 박물관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찾아놨었는데 뒤로 갈게요. 이렇게 미국에 있는 미술관에 가서 지금 제가 조금 느려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여기 너무 여러 개를 켜놔가지고 괜찮습니다, 선생님. 네, 여기서 스트리트 뷰로 보기라고 하면 들어가져요. 그럼 이 반고 그림이 실제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60도 회전을 해서 볼 수도 있고, 지금 스크롤바가 제가 너무 열려놓은 게 많아가지고 작동을 잘 음, 하지 않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좀 이렇게 축소해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미술 작품을 좀 경험적으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혹시 구글 카드보드 아시나요? 이렇게 구글 카드보드, 1,000원에서 2,000원대에 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사서 아이들이랑 조립을 하시고, 이제 미조립형이 조금 더 쌉니다. 그래서 싼 걸 조금 이제 끼고, 이제 여기 들어가셔서 아까 증강현실로 보기라고 하셔서 실제 구글 아트 앤 컬처 앱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카드보드를 끼고 저는 실제로 지금 저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다 같이 갖춰진 입장이 아니어서 이제 설명만 하고 넘어가자면 이제 조금 입체적으로 실제 박물관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더 현실감 있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다른 도구들이 많은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살만한 도구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미조립된 형태는 1,000원대에도 구매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활용을 해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외에 잠시만요. 그 외에도 이제 구글 어스라는 이제 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이따 거울 세계 설명하면서 선생님들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이프 로깅은 워낙 뭐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걸 다들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개념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아까 거울 세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사회과 교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반 친구들이랑도 해보면 이게 실제로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서 이제 실제 현실을 이제 디지털 지구에다가 옮겨 놓은 것이라 해서 거울 세계라고 하는데요. 이제 세계 지형을 학습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러 유적지 같은 위치들을 좀 탐방을 할 때 굉장히 좋은 이제 사이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살짝 보여드리면 제가 얘를 좀 따로 빼놓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금 구글 어스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예를 들어서 뭐 에베레스트 산 실제로 사실 가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치면은 실제 지구에서 이렇게 회전을 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실제 인공위성을 통해서 촬영한 산맥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백악관 이런 것도 친구들이랑 쳐보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백악관 이런 것도 이렇게 이동을 해서 실제 모습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휠 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 개를 좀 켜놔가지고 화질이 좀 안 좋게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백악관 주변에 이런 오피스들도 이렇게 둘러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깊게 들어가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실제로 우리가 가보기 힘든 곳들을 이제 가볼 수 있는 사이트가 구글 어스로서 거울 세계를 대표하는 사이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 채팅으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거울 세계까지 살짝 살펴봤고요. 오늘 사실 저희의 주제는 가상현실, 즉 VR인데요. 이제 저희가 가상현실 세계를 좀 잘 나타내는 애니메이션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수학 시간에 조금 잘라가지고 아이들한테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를 보여줬어요. 이제 이 영화를 같이 한번 친구들이랑 쭉 보시고 VR, 즉 가상현실 세계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아이들이랑 수업에 들어가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가상현실 세계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오늘 저희가 함께 사용할 이제 사이트가 게더타운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이제 쉽게 말해서 학습방을 이제 친구들과 아바타 형식으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줌처럼 실제 얼굴을 보면서 대화도 할 수 있고, 혹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사물 같은 것도 직접 배치를 해서 실제로 뭐 사무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운동회를 연다든지 이렇게 가상현실 공간을 좀 꾸밀 수 있는 사이트를 저희가 게더타운이라고 하고요. 그거 한 번씩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코스페이시스 에듀라는 사이트도 이제 실제로 뭔가 이제 온라인 학습방을 꾸밀 수가 있고, 이제 모질라 허브라는 사이트도 이제 저는 이걸 전시회 수업을 할 때 한번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게더타운을 알아보긴 할 거지만 선생님들께 일단 모질라 허브 이런 사이트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제로 한번 선생님들과 이제 체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께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건데요. 잠시만요. 제가 제가 꾸민 학습방이에요. 이걸 혹시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화면 잘 보여요. 이 선생님이 직접 꾸미신 거예요, 이걸 다? 네, 이거는 모질라 허브라는 사이트인데 선생님들과도 함께 들어와 볼 거예요. 그런데 네. 제가 먼저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초대 코드를 보내드릴게요. 네. 이제 아이들이 학급 신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등교가 중지가 되면서 학급 신문을 못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제 학급 신문을 어떻게 보지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제가 학급 신문을 이렇게 다 걸어놨었어요. 근데 원래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화면이 공유가 되면서 잘 안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영상으로 대신 보여드릴게요. 제가 너무 많이 열어놨더니 오류가 너무 많이 나네요. 잠시만요. 네. 저는 명화 갤러리랑 학급에서 만든 신문들을 활용해서 이제 이렇게 좀 꾸며봤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아이들이 초대 코드를 받고 입장을 하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를 이용해서 원하는 지점을 클릭하면 이동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만든 캐릭터 같은 것도 올려놓고 학급 신문도 친구들이 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그냥 아이들은 초대 코드를 주고 학급방은 제가 이렇게 꾸며봤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그냥 온라인 전시회를 하는 것보다는 좀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아이들끼리 원래 채팅도 할 수 있고, 같이 이렇게 줌처럼 말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너무 튕겨서 일단 동영상을 좀 찍어놨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채팅도 할 수 있고, 원래 여기 스피커 보이시죠? 그래서 스피커로 대화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으면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요. 확대해서 보고 또 내가 좀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다 하면 펜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펜 기능으로 체크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제가 직접 초대해서 보여드리면 너무 좋은데 제가 컴퓨터 한 대를 가지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열려 있어서 초대가 잘 안 돼서 이렇게 영상으로 이 부분은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모질라 허브를 이용한 수업도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실제로 내 아바타가 이렇게 설정이 돼 있고 다른 친구들의 아바타는 보여요. 그래서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좀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으면은 이렇게 펜 기능이 있는데 펜 기능이 나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나 되게 이거 마음에 들어 이런 이모티콘 표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같이 마음에 드는 곳에서 사진도 이게 제 아바타예요. 같이 찍을 수 있어요.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컴퓨터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장이 되고 뭐 예를 들어 제일 마음에 드는 작품 투표하기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펜으로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영상으로밖에 못 보여드려서 너무 아쉽기는 한데 이 이렇게 가상 공간 안에서 카메라를 사용해서 그 안에서 사진을 찍어서 저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끼리 서로 이렇게 사진도 찍을 수가 있고, 아바타 음, 가지고 투표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저희가 줌에서 만나듯이 음, 오디오를 가지고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 지금 제가 펜 기능을 사용하는데, 네. 마음에 드는 공간에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해서 투표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자기 이름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좀 명화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봤었는데, 얘는 좀 다루기가 까다로워서 뭔가 나중에 같이 직접 선생님들과 해보는 게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 네, 나중에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오늘은 이제 겟업타운을 중심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 사례 나눔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작정 아이들이랑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 메타버스 수업할 거야 이러면 애들 무슨 말인지 당연히 몰라서 한 차시 정도는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아이들이랑 같이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끼리 좀 많이 못 만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친구와 좀 멀리서 만나고 싶다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렇게 동기 유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싸이월드 세대거든요. 그래서 싸이월드라는 걸 좀 끌고 와가지고, 선생님은 예전에 이제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선생님 방도 꾸미고 아바타도 꾸몄는데 요즘에는 너무 현실감 있게 잘 나와라고 해서 아이들이랑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면 이제 스노우라는 어플을 초등학생들은 물론 고등학생까지 거의 다 깔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제 제페토라는 기능 이제 이펙트 효과가 있는데 저희 반 친구들이 다 한 장씩 찍어서 학급방에 올려서 자신의 가상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제가 제 걸로 만든 건데 저희 반 친구들도 이렇게 실제로 자기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걸로부터 나의 이미지가 실제 드러나지 않고도 가상 이미지로서 드러남으로써 가상 공간에서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 기초 작업을 했어요. 스노우 어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이 있으면. 그래서 없는 친구는 제가 그냥 찍어서 학급 밴드에 같이 올려줬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그러면 보통 아이들이 네. 자기 외모 드러나는 것 때문에 카메라를 많이 안 켜거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 네, 그러면 네. 이렇게 가상 캐릭터를 해서 하게 하면은 아이들이 카메라를 켜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비중이 넓어지지 않을까? 좀 많이 켜게 되지 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저도 6학년을 해서 그런지 애들이 화면을 정말 많이 끄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게더타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덜 드러나도 내 아바타가 있으니까 어쨌든 음, 실대감을 조금 더 느낄 수가 있는 것 음. 같고, 특히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어플로 사진을 잘 찍기 때문에, 그래도 실제 얼굴보다는 조금 더 드러내는 데 있어서 덜했던 것 같아요. 저도 다 네. 동의를 받고 찍었었는데, 보통 사진 찍히는 거 싫어하는 친구들도 음, 그냥 무던하게 좀 찍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좀 동기 유발을 좀 음, 하려고 이제 요즘에 아이돌 중에 에스파라는 그룹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에스파라는 그룹도 이제 자기 가상 캐릭터랑 같이 이제 등장을 했고, 또 요즘에는 이제 가상 공간에서 뭐 구찌 이런 명품 옷들도 실제로 돈을 받고 거래가 되는 등 현실 세계 속의 재화가 이제 가상현실 속에서도 사용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같이 했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블랙핑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요즘에 콘서트를 못 하니까 팬들이랑 만나려고 이제 제페토, 이제 네이버 제페토라는 그 이제 사이트를 이용해서 이제 웹을 이용해서 같이 이제 캐릭터로 좀 만나고 사인회도 열고 했다는 것도 같이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나중에 영상을 좀 이제 찾은 주소들을 다 보내드릴 건데요. 그 외에도 이제 이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 요즘에는 가상현실 공간도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KBS 더 라이브라는 방송의 일부를 아이들과 좀 봤는데요. 이제 가상현실 공간에서 어떻게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또 입학식 혹시
메타버스 입학식을 또 춘천향대학교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좀 보여주면서 아이들이랑 좀 흥미를 불러일으키는데 조금 이제 먼저 초안을 두고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이제 거울 세계 중에 대표적인 구글 어스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실제 공간에서 가보지 못하는 곳을 좀 이제 탐색을 해보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아까 가상현실 공간 부동산을 산다고 했잖아요. 내가 부동산을 산다면 어디를 사고 싶은가라고 했더니 되게 재미있는 대답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뭐 타이티, 아니면 산토리니 섬, 에베레스트 산, 뭐 잠실 올림픽 경기장, 그린랜드, 강남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좀 어디를 사고 싶은지 좀 돌아다니면서 보고 그 이유까지 한번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이렇게 그린랜드 이런 건 사실 저희가 좀 가보기가 힘든데 아이들이 주변 지형도 한번 보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접촉을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가상현실 공간으로 바캉스 같은 것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상현실 공간에서 일기를 좀 써보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앞에 사실 조금 제가 생략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동영상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뭐 BTS 아니면은 뭐 블랙핑크 이런 사람들이 가상현실 공간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많이 봤기 때문에 자기가 가상현실 공간에서 이루고 싶은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써보게 했는데요. 이제 타이티 아까 사고 싶었던 했던 친구는 이제 진짜로 가는데 5시간이 넘게 걸리지만 가상 공간에서는 5분도 안 걸렸다. 그리고 바닷가 근처에서 쉬면서 시간을 보냈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이제 남극 샀던 친구가 이제 엄마 몰래 남극을 갔고 엄마 몰래 게임을 하려 했지만 춥고 인터넷이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이렇게 좀 메타버스 수업하기 전에 내가 메타버스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일까 좀 상상하는 활동들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좀 윤리적인 부분도 좀 다루기 위해서 가상현실 공간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게 있을까, 혹은 장점, 단점, 그리고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의미 있는 답변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직접 못 만날 때 쉽고 빠르게 만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단점은 익명성에 대한 그 문제점 같은 것들을 아이들이 좀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점에서 뭐 냄새는 어떻게 맡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사실 되게 의미 있는 질문이라 생각하는 게 실제 요즘 기술 발전에서 뭐 냄새가 맡아지는 텔레비전, 아니면 촉감까지 느껴질 수 있는 AR 이런 것들도 기업에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아이들이 이런 사례들 같은 것들을 보고 직접 장점, 단점, 궁금한 점까지 이렇게 찾아가면서 같이 이제 메타버스가 무엇일지 한번 상상하고 미리 조금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활용해볼 게더타운을 이용해서 여름방학식을 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저도 좀 이걸 다루는데 많이 익숙하지 않아서 뭐 그렇게 예쁘게 공간을 구성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한번 실제 동영상을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13, 14, 15 이런데 지금 칠판이 놓여져 있잖아요. 이 칠판에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 13번 친구 자리에 13번 친구한테 롤링페이퍼를 쓰게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13번 친구가 안녕, 6학년 3반 친구들, 나는 우리 반 1학기 부회장이었어. 그동안 우리 반을 위해 노력할 수 있어 정말 좋았어. 코로나 때문에 우정을 많이 쌓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 더 친해지자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름을 쓰고 롤링페이퍼를 이렇게 적는 활동을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이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원래 PC를 여러 대를 사용을 하다가 한 개만 사용하니까 너무 어색해가지고 잠시만요. 어색해 보이지 않으세요, 선생님? 그래요. 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여기에서
편집을 해서 좀 짧기는 한데 그냥 흐름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소리가 네. 공유가 됐나 확인할게요. 네,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 화면도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오고 있고요. 이제 저는 여기 서서 전체 친구들이랑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롤링페이퍼를 적으러. 아린이가 만든 캐릭터에 다 내려오세요. 사진 찍겠습니다. 아린이가 만든 캐릭터 쪽으로 내려오세요. 학생이 몇 명까지 가능하시냐고 저도 궁금했는데. 아, 이게 좀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26명까지 가능한데, 이게, 코스페이스 에듀나, 아니면 또 다른 여타 앱들 중에 제가 지금 채팅으로 좀 보내드릴게요. 저도 좀 많이 사용해보면서, 얘는 26명까지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했고요. 네네. 다른 앱들 중에 제페토라는 앱이 제 채팅으로 보내드릴게요. 제페토는 16명까지 가능해서 제가 못 사용했고요. 아, 그 다음에 그 SK텔레콤에서 만든 이프랜드가 100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반은 22명이어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는데 제가 주변에 이제 게더타운을 사용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는 유료 프로그램을 결제를 잠깐 하셔서 쓰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전 다행히 22명밖에 안 돼서 나눠서 들어오게 해도 그냥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내드릴게요. 네. 서로 그 웃음 표시 나는 거 이렇게 인사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가까이 가면 이제 저한테는 친구들이 다 보이는데 아이들한테는 지금 가까이 있는 친구들만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가까이 가면 서로 얼굴이 보이고 목소리가 들립니다. 멀리 떨어져 있을 땐 안 보이고요. 인사도 해보세요. 내려와 내려와 다 내려와. 네,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처음에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다음번에 수업할 때는 제가 영상을 안 찍었었는데, 다음에는 국어 수업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선생님들과 함께, 게더타운을 함께 같이 제가 만든 방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들 또 들어와 보시면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화면 공유가 잘 됐을까요? 혹시 보이시나요? 웰컴 혜진 해서 네, 들어오는데, 네. 맞습니다. 네, 제가 한번 쭉 보여드리고 선생님들께 초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딱 들어오면은 지금은 제가 줌 화면이 켜져 있는 상태여서 제 얼굴이 안 보이는데 줌 화면을 끄고 이렇게 화면 하면 제 얼굴이 보이죠? 오, 예. 네,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제가 지금은 줌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들어오면은 요게 요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데여가지고 다시 가도록. 제가 여러 개를 만들어놔가지고 이렇게 그냥 아이들이 따로 뭐 아이디가 있거나 그렇지 않아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네, 여기가 운동장을 이렇게 제가 그냥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만드는 것까지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네, 여기가 이렇게 학습방입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한번 쭉 보여드리고 선생님들도 한 바퀴 돌아보시고 이런 맵을 만드는 방법까지 오늘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아이들이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제일 궁금하시죠?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전체 맵에서 제가 이쪽에 있으면은 you have 밑에 여기에 나오는 걸 보시면은 여기서 제가 말하면 아이들은 다 들리게 설정을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 말은 들을 수가 있고 또 가까이 있는 친구, 짝꿍이랑만 이렇게 카메라가 연결이 됩니다. 소외이들처럼. 그거 애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네, 맞아요. 이쪽에 앉아있는 친구랑 이쪽에 앉아있는 친구끼리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 앉아있는 친구는 이쪽에 앉아있는 친구랑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대신 제 말은 들립니다.
그래서 좀 관리하기가 좀 굉장히 수월해요. 그리고 좀 제가 겟업타운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 하나가 구글이랑 굉장히 연동이 잘 돼 있어요.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실제로 일단 가상현실이라는 거는 실제 공간과 유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교실에 이렇게 피아노가 있다라고 했을 때 가까이 가서 키보드 X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키보드 X요? 피아노가 네, 키보드 X를 누르면 이렇게 실제 키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피아노도 아이들이 여러 명 동시에 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여기 보시면은 포토 앨범이라고 돼 있는데 가서 X를 누르면 구글 문서랑도 전부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협동을 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았던 점은 뭐 요렇게 같이 다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뭐 동영상 같은 걸 넣고 싶으시면은 동영상도 넣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가까이 가서 또 X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동영상이 유튜브랑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좀 좋은 점이 이 아이들이 영상 다 안 들을까 봐 사실 좀 걱정이 되는데 이거 뛰어넘기가 없어가지고 못 들어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무조건 다 들어야 돼가지고 좀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다 하고 나서 또 패들렛이랑 연결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X 해서 패들렛이랑 연결을 하면 이렇게 저희 반 친구들이 이렇게 X 눌러서 패들렛에 들어와서 정리를 이렇게 했던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이제 겟업타운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까 여기 근처에 있는 친구들끼리만 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맵을 만들 때 여기 안에 들어온 친구들 보시면 여기 보면 You have entered a private space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네. 색깔별로 다 다르죠. 그럼 이 네네. 안에 있는 친구들끼리만 의견 교환이 가능해요. 와. 그래서 소회의실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칠판 근처에 가서 X를 누르면 아까 롤링페이퍼 만든 것처럼 자기들 개인 보드가 돼요. 그래서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공유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느낀 점을 적어봅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느낀 점을 쭉 적을 수 있고 예를 들어 화면 공유를 하고 싶으면 여기 스크린 쉐어라고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게 조금 더 편리하게 공유하면서 한 사람은 적고 또 한 사람은 보고 아니면 돌아가면서 적고 이런 것까지 좀 가능합니다. 네, 팀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에 매우 도움이 되겠어요. 네, 되게 이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용이 좀 이런 게임에 익숙하지가 않은데 게임에 익숙할수록 잘하는 게 좀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에 익숙한 친구들이 편리하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공지사항 그런 것도 안내하실 때 여기 아이고 저도 아직 맵 만드는 게 좀 초보여서 교육적으로만 딱 만들 수 있을 정도인데 이렇게 X 버튼을 누르면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공지사항 같은 것들도 아이들이 와서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이번에 선생님들께 한번 링크를 드려볼게요. 네. 그래서 한번 들어와 보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좀 주의하실 점이 여기서 이제 화면상에서 줌을 음소거 하시고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또 한쪽은 음소거를 해주셔야 하울링이 안 생긴다는 점은 안내 부탁드리고요. 태블릿 PC와 핸드폰 접속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PC로 들어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이게 인터넷 익스플로러 환경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클릭했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떠요 하면 복사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학년도 접속을 다 하기는 했어서 어려움 없이 접속할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들어가 보시겠어요? 네, 크롬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네. 혹시 안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되는지 한 번 더 확인. 잘 입장이 안 되신 선생님 부담 느끼지 마시고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네, 해결해 주실 거라고. 들어오시는 걸 보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들어오셔서 좀 자유롭게 한번 구경을 해보시고, 뭐 이거 제가 학생용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막 쓰셨다가 지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김관민 선생님 옆에 가보면 이렇게 김관민 선생님이랑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둘이서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선생님 자리에 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전부 다랑 연결이 되거든요.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얼마든지 좀 자기가 재량껏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 바깥에도 한번 나가보시면 이렇게 운동장 그리고 막 음악 같은 것도 다 연결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키보드 X 버튼 누르시면 그 다 동영상 같은 것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맵을 구성을 해놨는데 사실 템플릿이 다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해보시고 싶고 네, 이렇게 하울링이 생길 수도 있어서 아이들한테 음소거를 이게 줌을 음소거하거나 한쪽을 음소거를 해야 그 카메라나 아니면 마이크 같은 게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좀 입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X자 같은 것, 키보드 X를 누르시면은 기능들을 좀 체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채팅도 이렇게 칠 수 있어요. 여기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만 보낼 수도 있고요. 모두한테 보낼 수도 있고, 뭐 몇 명한테도 보낼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이렇게 손 흔들기, 하트, 뭐 이런 자기 감정 표현도 할 수 있고, 사실 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돌아다니면서 쭉 보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혜진님. 네, 아, 이렇게 옆에 사람만 들려요? 네, 근데 다 같이 들리게 할 수도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 드릴게요. 아, 예. 네, 1분 후에 제가 애들 다 보내는 방법까지 다 나가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보내드릴게요. 하울링이 생길 수가 있어서.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단순히 이제 좋아하는 것도 있었는데,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중고등학교에선 이거 되게 잘 사용하면 이제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게 프로젝트 수업까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초등학생들은 조금 활용 가능성이 제한적이지만 뭐 영재 학생들 아니면은 중고등학생 학생들은 워낙 게임에 익숙해서 자기들이 공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선생님들을 한번 다 내쫓을 건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선생님들도 이제 아이고. 여기 관리자가 되시면 여기 세팅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스페이스 액세스 들어가시면 셧다운 스페이스가 보이실 거예요. 그럼 얘를 누르면 이렇게 다 그냥 닫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닫히고 나면은 다들 나가게 돼요. 그래서 뭐 다시 이제 줌으로 입장하세요 라고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이제 좀 주도권 있게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제가 새로 링크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시도해 보겠습니다.
혹시 되시나요? 들어가지시는지 한번. 선생님들 너무 좋다고 막 메시지 보내주고 계세요. 다행입니다. 많이 활용하셔서 좋은 네. 수업,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수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나씩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Create a new space라고 여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다 들어가지시면은 제가 한 10초 있다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해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지금 선생님들이 다시 아까 그 사이트로 들어가면 되나요? 네, 제가 채팅 새로 보내드렸는데요. 네. 거기로 입장을 하시고 여기 Create a new space 아, 여기 채팅을 다시 보이시면은 보내주셨네요. 여기 네, 들어가서 네, 네. 알겠습니다. 아마 뭐 구글 아이디로 저는 로그인을 했었나? 아니면 로그인이 필요 없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잘 들어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로그인이 로그인 필요 없어요? 어, 다행입니다. 좋은 것 같아요. 네, 로그인 필요 네. 없어서. 아이들은 네, 이게 아마 저장이 되려면 나중에 로그인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실습을 할 거니까 한번 그냥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reate a New Space 클릭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이미 사실 그 템플릿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템플릿만 이용해서 애들이랑 들어와 보는 것도 저는 큰 경험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오피스도 있고 뭐 이렇게 약간 좀 예쁜 요런 진짜 루프탑 파티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제일 간단한 에듀케이션 저는 주로 사용하는 게 클래스룸 라지거든요. 그래서 얘를 클릭한 다음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잘 보여요, 여기에서 선생님. 네, Your Space Name이라고 보이면 그냥 저는 뭐 YS63 이렇게 치고 뭐 패스워드 만드셔도 되고요. 네, 안 만드셔도 되는데 이렇게 저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Educators and Students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Create Space 하면은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들어가시고 제가 이 템플릿을 추천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번호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은 13번 친구가 예를 들어 여기 있으면 13번 친구를 제가 이제 관찰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기 13번에 가면 그 친구랑 저랑 연결이 돼요.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뭐 1번 친구가 여기 있으면 사실 제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1번이랑 하면 걔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템플릿이 이미 구성이 사실 돼 있어서 요런 템플릿을 이용하시면 많이 이렇게 빌드를 안 하고도 그냥 가능하고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부분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전체 학생들이랑 저랑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 구성된 템플릿을 가지고 수업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제 뭐 보드 같은 게 있으면 X 누르면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애들이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만 이용해서 서로 말하고 연습하는 것만 해도 한 1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해서 경험해보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고요. 질문 주신 예나 선생님 말씀대로 12개 반에 각각 사용해야 하면 이게 목적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동시 접속을 하는 게 아니라면은 템플릿을 각각 안 만들고 그냥 들어와서 수업하고 나가고 들어와서 수업하고 나가고 자기 흔적 지우라고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자기 그런데 흔적을 지우는 것도 쉽게 지울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줌이랑 똑같이 한 개 방으로 계속 돌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가구 같은 걸 배치한다든지 동영상 같은 걸 배치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선생님들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같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그냥 보시고 유튜브로 따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망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빌드라고 적힌 부분을 클릭하시면 여기 오픈 오브젝트 피커라고 돼 있는 부분에 들어가시면은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지금은 이게 여러 개가 열려 있으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여러 개를 이렇게 가구 같은 걸 놓을 수 있어요. 선생님들 취향에 맞게.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그냥 한 개만 놓아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책장 같은 걸 놓고 싶어요. 그럼 책장을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이렇게 회전도 이렇게 시킬 수가 있고요. 선생님들 취향에 맞게 이렇게 책장 색깔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들이 어떤 사이트를 연결하시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embedded가 삽입하다라는 뜻이니까 그 웹사이트 클릭하고 여기 URL 넣으면 얘 근처에 가면은 그냥 바로 입력이 되고 네, 그래서 좀 편하게 역동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어요. 뭐 이미지, 비디오 다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아무 효과도 없는 걸 한번 삽입을 해볼게요. 선생님도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나중에 같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삽입을 했어요. 근데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애들도 이렇게 시켜보시면 자기 공간 꾸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자기 여기 13번 자기 방이면은 화분도 놓고 뭐 기타도 놓고 이렇게 자기 방처럼 꾸며요. 애착있게. 네, 애들이 그래서 좋아하겠어요. 네. 네, 그래서 되게 보면은 되게 약간 미적 감각이 있는 친구들은 꽃도 막 놓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꽃이 있으면 자기 방에 이렇게 꽃도 이렇게 놓고 어머. 네, 색깔도 바꾸고 또 이제 글자도 넣을 수 있어요. 간단하게 얘도 똑같이 오픈 오브젝트 피커를 이용해서 여기 인서트 텍스트 이게 조금 단점이 있다면 영어여서 초반 설명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혜진이 방 이렇게 넣는다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넣으면은 자기 이름도 적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적으면서 조금 만들어가는 수업을 조금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우고 싶으면요. 여기 이레이즈를 클릭을 하셔서 그 아까 전에 제가 눌렀던 그냥 부분에 그냥 따닥 클릭하면은 뭐 한 개 지울 거야? 두 개 지울 거야? 이러면 지워지고 얘도 그냥 지우고 얘도 지울 수 있습니다. 그냥 클릭하고 뭐 지우고 클릭하고 지우고 이런 작업이어서 한두 번 이렇게 연습을 하면은 얼마든지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채팅창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네. 공간을 공유한다면 다음 시간 학생이 사용해야 해서 나갈 경우 자기 데이터를 다른 곳에 저장할 수도 있나요? 이럴 경우에는 템플릿을 여러 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1반, 2반, 3반 이렇게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학생들이 옆에 있으면 서로 마이크가 켜져 자동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교사가 제어는 안 되는 거죠? 라고 하셨는데, 처음에 좀 제어가 안 됐어요. 한두 번은. 근데 어쨌든 이제 제가 이 템플릿을 좀 추천을 드렸던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제어가 좀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감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1번 모둠이 뭐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이런 스포트라이트 존에 가면은 이제 애들은 저를 다 볼 수 있어요. 이제 근데 다른 친구들은 못 봐요. 그래서 저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다 떨어져 있게 하고 제가 지속적으로 전체를 좀 이렇게 보면서 뭐 하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용도가 되기 때문에 약간 소위실이랑은 조금 다른 버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두 번 이제 통제를 하면은 그래도 잘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템플릿 중에 어떤 걸 소개해 드릴까 하다가 클래스룸 라지 일단 적어드리고 답변해 드릴게요. 클래스룸 라지라는 템플릿을 이용한 까닭은 이제 조금 선생님들이 만드시지 않고도 18모둠까지는 제어가 가능하다였고요. 이 템플릿은 18번까지 입장 가능한 거죠?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26명까지 공짜이고요.
만약에 이 템플릿을 26번까지 사용하시고 싶다 하시면 이제 맵을 만드시면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같이 해본 건 일단은 빌드를 해서 이제 가구 같은 거 넣고 글자 넣는 것까지 한번 해봤고요. 이제 이미지를 넣을 건데요. 이제 선생님들께 이미지 넣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업로드 이미지라고 돼 있죠. 여기 클릭을 하시면 여기도 그냥 클릭하시고 제가 한번 그냥 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떤 한 이미지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너무 커요. 그쵸? 너무 커서 저 처음에 이게 좀 약간 문제였어요.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문제여서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영상에도 조금 허술했던 게 이제 이걸 몰랐어요. 이미지 크기를 줄여야 된다는 걸. 그래서 제가 이 이미지 크기를 왜 줄여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조금 번거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줄여진 이미지를 선생님들께 채팅창에 보내드릴 건데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싱글 타일이 32픽셀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 칸이 32픽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요것도 보내드릴게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예를 들어서 이 사이트가 이미지를 줄이는 사이트인데 전 처음에 좀 이게 되게 귀찮은 건가 했는데 별로 안 귀찮더라고요. 그냥 여러 이미지 한꺼번에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이게 너무 컸잖아요. 얘를 넣고 그냥 그러니까 꼭 필요하신 게 있다면 이렇게 뭐 64픽셀로 이렇게 줄인 다음에 다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여서 다시 한번 넣어 볼게요. 제가 다시 한번 넣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업로드 이미지 해서 제가 줄인 걸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줌으로 들어갑니다. 얘를 아까는 너무 컸잖아요. 근데 제가 줄여서 한번 잠시만요. 제가 미리 줄인 걸 찾아서 넣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미 왜 이렇게 큰 것만 나오죠? 잠시만요. 제가 예시를 보여드린다고 일부러 큰 걸 좀 해놨는데 작은 걸로. 네, 작아졌죠?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좀 작게 줄이셔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점이 좀 불편하신데 그냥 일단 제가 지금까지 좀 만들었던 게 많아서 보내드릴게요. 압축 아유, 파일을 채팅창에 어머,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그럼 보내주신 이런 자료들을 만약에 비슷한 네. 내용이면은 네, 이미지에 그냥 갖다가 사용하셔도 붙이면 돼요. 되는 거. 네, 네네. 와, 제가 만든 거여서 저작권이 없습니다. 아유, 너무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이게 아이콘이라 생각하시고 그냥 음, 편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냥 제가 예시로 몇 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뭐 동영상 같은 걸 선생님이 삽입을 하셨다 하면은 이거 첫 번째 동영상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삽입을 해서 이렇게 동영상 넣으시고 그다음에 여기 동영상 보러 오세요라고 하고 싶으면 이렇게 이미지를 넣고 아까 오픈 오브젝트 피커에 들어가서 여기 아까 여기 뭐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한번 둘러보시면은 되게 뭐가 많거든요. 뭐 비디오 클릭한 다음에 아까 그 비디오 여기에다 링크 유튜브 링크 제가 한번 넣어 볼게요. 예시로. 그냥 일단은 아무거나 넣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뭐 얘가 학습용 동영상이셔서 얘를 링크를 복사하시고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 비디오 URL에 붙여넣기 하신 다음
여기 앞에다가 한 2개 정도 넣어볼게요. 음, 그다음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클릭하면 바로 볼 수 있어요. 유튜브로 안 넘어가고. 아, 네. 그럼 네. 아이들이 따로따로 자기가 이제 그 진도에 맞춰서 영상을 이렇게 미션처럼 이렇게 수행해내면서 볼 수도 있는 네. 거네요? 맞아요. 내일 캠프를 하는데요. 그래서 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자기 음. 속도대로 학습하라고 음. 이미지를 그냥 뭐 이쪽 칸으로 이동하세요, 이쪽 칸으로 이동하세요 하는 것처럼 뭐 실제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오프라인 수업에도 아이들끼리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모둠 이렇게 바꿔가면서 수업하는 거 있잖아요. 회전하면서 네, 그런 걸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동영상도 만약에 뭐 2번째 동영상 여기 또 사진 넣고 비디오 넣고 이런 식으로 쭉 하시고 뭐 패들렛 사이트도 똑같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게 예, 그래서 똑같이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요 정도가 거의 전부고 이제 조금 아까 전에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 네. 그 18번까지 입장 가능한 건가 해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걸 선생님들께서 또 만드시고 싶어요. 이런 예를 들어 소회의실 같은 것들을 만드시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빌드에 들어가셔서 에딧 인 맵 메이커 들어가시면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타일 이펙트 들어가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임패서블 이거는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얘를 그냥 얘를 제가 이 타일에 클릭을 해요. 그럼 이쪽을 애들이 못 지나가요. 이쪽에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이쪽에 뭐 탁자 같은 걸 놓고 싶다 하면 여기를 못 지나가게 타일을 이렇게 클릭한 다음 이제 그 탁자를 놓으면 애들이 이 탁자는 못 지나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못 지나가는 거, 그다음 지우고 싶으시면 여기 지우개 버튼이 있어요. 그냥 지우개로 쓱싹쓱싹 지우시면 됩니다. 지우개 여기 3번째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동하고 싶으실 때는 사실 얘는 좀 많이 안 써서 넘어가고 예를 들어 이동을 하고 싶으면은 얘를 클릭을 하고 다른 이제 공간으로 넘어갈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룸이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다른 걸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선생님들께서 들어오신 곳에는 공간이 2개였잖아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것도 공간을 이동할 수 있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에서도 똑같이 맵메이커에 들어가서 제가 만약에 여기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너무 여러 개 열려 있어서 조금 느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느리네요. 이게 그 선생님들 이제 예를 들어 교과별로도 다양한 색깔로 수업이 가능하고 초등학교 네, 같은 경우는 맞아요. 학년별로도 엄청나게 다양하게 이 네. 플랫폼을 이용해서 수업 사례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다른 건 조금 접근성이 저는 좀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일단 저 항상 초등학생이 할 수 있으면 중고등학생은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게임을 많이 다뤄본 친구일수록 잘하고 흥미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이게 안 들어가져서 이걸로 그냥 임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하는 방법을 제가 나중에 블로그 주소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그렇게 참고해 보셔도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이제 타일은 똑같아요. 제가 지금은 룸이 하나밖에 없는데 룸이 2개인 맵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제가 얘를 클릭하고 토탈 투어 룸 하면은 또 다른 데 클릭하면 얘가 여기서 이 타일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이쪽에 예를 들어 제가 접근하면은. 근데 만약에 내가 또 다른 스페이스가 있다 하면은 게더타운 링크 다른 걸 걸어놓고 그쪽으로 또 이동할 수 있게 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교실에서 운동장 나갈 때 사용한 타일도 이런 것이고요. 컴퓨터가 2대였으면 더 멋지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 1대여서 너무 아쉽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5번의 공간에 있는 친구들끼리만 이야기를 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12번 옆에 19, 19, 19, 19를 만들고 싶으면 여기 private area 보이시죠? 여기 얘를 클릭하시고 19라고 치신 다음에 얘를 클릭, 제가 지우개를 클릭했네요. 셀렉트 클릭하고 이렇게 하면 19번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19번으로 타일을 깔고 20번도 한번 타일을 깔아볼게요. 20번 타일 이렇게 깔면은 20번 안에 있는 친구들끼리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일로 밑작업을 하시고 그 위에다가 뭐 가구 같은 걸 좀 깔아주시면은 됩니다. 네, 지금은 그냥 이게 안 보이는 거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그냥 타일로 이렇게 제가 그냥 19번까지만 일단 하고, 예를 들어 제가 이 19번에다가, 아이들이 이제 여기에도 뭔가 매트 같은 걸 깔고 싶으면, 여기 more 오브젝트 들어가셔서, 또 여기 퍼니처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되게 뭐가 많아요. 일단 매트를 한번 적당한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테이블. 선생님도 가구 구경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약간 이걸 하면서 제가 못 사는 것들을 여기서 좀 구경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학급을 제가 학급 준비물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신나게 보냈습니다. 매트가 적당한 게, 여기에 뭐 제가 하나 그냥 러그를 하나 깔아보겠습니다. 제가 4 곱하기 네. 4로 만들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4 곱하기 4로 깔아주면 안 보여요. 근데 대신 아, 여기에 들어간 친구들은 이제 자기들끼리만 말할 수 있어요. 네.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엄청 재밌어 하시면서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미적 감각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적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 멋있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잘 만드실 수 있고, 아까 제가 19번 여기 깔았었잖아요. 근데 교사가 위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타일을 또 그냥 19번을 여기 또 위에 만들어 놓으면 얘네랑 저랑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실 수 있고, 그다음에 타일 다른 거 하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타일 이펙트로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스포트라이트가 있잖아요. 사실 이게 제일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여기에 스포트라이트 타일을 깔면 여기에서 제가 모든 사람들과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안 보이는데 알 수 있어라고 하면 또 가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브젝트 들어가셔서 확성기 모양 가구도 있는데 제가 지금 그걸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 의자를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의자에 제가 앉게 되면 모든 친구들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를 이제 제가 저장을 해서 한번 보려면 세이브 누르시고 아까 그 공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변경이 됐는지. 제가 만든 게 저장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이 잘 됐네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저장이 돼서 여기 안에 들어온 친구는 안에 들어온 친구들이랑 연결이 되고 이제 제가 저 의자에 앉았을 때 모두랑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모두랑 연결이 이렇게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선생님들 되게 재밌는 게 좀 많은데요. 소개해드리자면 여기 빌드에 들어가셔서 오픈 오브젝트 피커 여기가 가구 있는 공간인데 게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잘했다라고 하면 애들끼리 같이 협동 게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트리스도 있고 이제 좀 뭐 피아노 그리고 포커는 조금 약간 비교육적이어서 소도쿠 아니면은 이거 주사위 같은 것도 제가 예를 한번 들어서 그냥 테트리스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열심히 하고 규칙 잘 지키면 게임하게 해주겠다라고 했더니 음. 잘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몇 개 깔았다 치고 이게 두 음. 명이서 할 수 있어요. 아, 역시 여기서도 X 누르고 네, 들어가는 거죠, 네, 2차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X를 누르면 테트리스를 하는데 연수. 잠깐만. 죄송한데 그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네, 요렇게 같이 요렇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은 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줘도 자기들끼리 어떻게든 다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뭐 이미지 업로드 하는 거, 그 다음에 가구 놓는 거, 그 다음에 타일 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타일을 배치해가지고 네, 꾸미는 것까지 저희가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한 거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선생님 질문 들어왔는데 혹시 질문 아, 먼저 네. 주셔도 되나요? 네. 1-1반. 네. 제가 공유 각 링크 방을 따로 드리는 저장, 거를. 교사한테 방 저장이 따로 되는 거죠. 학생들에게 들어오라고. 네.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제가 만약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만드신 게 지금 저도 이렇게 보면 엄청 많죠. 그래서 엄청 많은 게 선생님 저는 표시를 이상하게 해놨긴 하지만 그 뭐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7반, 8반, 9반, 10반 뭐 쭉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초대 링크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질문 감사합니다. 여기 뭐 이렇게 들어가셔서 선생님 이렇게 초대 링크, 공간에 학생들에게 계세요. 보내는 초대 링크요. 네, 여기 보시면 인바이트 보이시죠? 여기서 네. 인바이트 여기 하신 다음에 그냥 카피 링크 하시고 줌 방에서 그 붙여넣기 해주시면은 네, 뭐 따로 로그인 필요 없이 아이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해당 반에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인바이트 해서 링크 복사한 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해주신 것처럼 줌 링크 걸어주고 아이들로 빨리 다 들어오세요 하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게 아주 쉽네요. 끝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줌 켜놓고 하셔도 저는 약간 처음에 적응을 못할 때는 줌을 켜놓고 했어요. 혹시나 못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 켜놓고 했는데 한 3-4번 하면 줌 없이 그냥 이제 그냥 여기서만 만나도 통제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회원가입 로그인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오면은 대신 이제 태블릿 PC가 안 되고 이제 핸드폰이 안 된다는 게 조금 그렇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근데 사실 뭐 패들렛 이런 게 다 거의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요즘 안 돼서 크롬만 잘 되면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메타버스가 온라인 수업을 할 때보다도 학교에 다 같이 모여서 컴퓨터실에서 하면은 더 선생님들께서 통제가 쉬우시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저도 좀 아쉬웠던 점이 이제 신예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PC가 안 되는 애들은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소인수학급이어서 사실 전 22명이고 PC가 돼야 된다, 무조건. 그래서 어떻게든 PC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다 됐었어요, 사실. 그래서 했었는데, 안 되는 경우에는 조금 체험 중심으로 화면 공유해 주시고, 애들 하는 거 같이 보고, 요렇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조금 안 되는 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휴대폰으로 선생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형식의 수업을 좀 하시고 싶으면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게 얼마 전에 SK텔레콤에서 나온 이거 저랑 전혀 기업에서 관계가 없고요. 예, 이프렌드라는 앱이 있는데요.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는 뭐 작동 방법 이런 거 알려드릴 건 없고 얘는 PDF 파일이랑 동영상을 공유가 가능해요. 근데 100명 넘게 다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들어와서 휴대폰으로만 조작을 할 수 있어요. 얘는 또 반대로 앱 접속이 안 되고 휴대폰 접속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예를 들어 방학식 같은 걸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학교 행사 같은 거 할 때 뭐 등교 수업을 못 할 때 학교에서 학년 행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 좀 이용을 하시면은 되게 100명 가까이 이용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린 게더타운은 사실 이제 김윤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모질라 허브 음. 같은 경우에도 제가 딱 게더타운으로 수업 나눔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던 이유가 선생님들도 해보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처음이라 선생님이 약간 좀 낯설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한 두세 번 해보니까 꼭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든지 저보다 더 예쁘게 잘 만드실 수도 있고 아이디어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하실 수 있고 일단 접근성이 괜찮은 것 같아요. 로그인 필요 없다는 점. PC는 사실 있어야 된다는 게 좀 아쉽지만 네, 다른 아직까지 좀 메타버스 플랫폼이 좀 아쉬운 점이 접근성이 어렵거나 아니면은 선생님들이 활용하시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모질라 허브도 같이 보여드릴까 했다가 뭔가 이게 3D 모델링 이런 걸 해야 되니까 되게 너무 어려운데 굳이 이걸 활용을 해야 될까? 그냥 뭐 3D로 보여주는 거나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나 똑같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효율성이 좀 떨어졌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욕심 안 내고 이 템플릿만 그대로 이용해도 얼마든지 협력 학습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전 좀 중소회의실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제가 한 명 한 명 다 들어가서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그냥 제가 키보드로 그냥 뭐 6번한테 갔다든지 5번 갔다든지 또 전체 통제도 가능하고 동시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그 외에 학생들이 좀 자기 방을 애착심 있게 좀 이렇게 가지고 수업에 참여를 한다는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초반에 이제 약속을 좀 잘 하시고 수업을 진행하신다면 뭐 중고등학생 친구들은 물론이고 초 5, 6학년 친구들까지 활용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알려드린 그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자료를 제가 앞에서 수업했던 메타버스 수업 자료랑 블로그 링크, 유튜브 설명 링크도 이제 보내드릴게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까지 수업했던 내용과 관련한 PPT 그리고 영상 링크 이런 것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선생님들이 궁금한 게 많으시고 감사한다는 말씀도 많이 들어오시는데 마지막에 황정훈 선생님께서 메타버스의 개념 4가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린다고 하십니다. 선생님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계속해서 질문 올려주세요. 선생님들이 진짜 너무 감사하다고 선생님. 이거 한 번으로 끝내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메타버스 선생님들께서도 해보시고 진짜 이거는 선생님들마다 한 번씩 각자의 색깔대로 미술 선생님은 미술 선생님, 국어 선생님, 국어 선생님 이렇게 교과별로 해보시고 나눔해 주셔도 정말 우리가 서로 자극받아가지고 쉽게 적응하고 큰 이게 뭔가 발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저는 그냥 기능을 알려드린 거고 선생님들께서 사실 여기 저는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사실 교과적 지식이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 정말 다양한 교과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활용하시면은 진짜 너무 멋진 수업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설문지 링크를 채팅창에 올려드렸어요. 거기에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자료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쌤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걸 뭐라 하지? 스팸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네이버 메일이어서 그래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 질문에 하나씩 답변을 드릴게요. 먼저 사실 메타버스 4가지 개념을 이제 다시 부탁드린다 했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좀 부끄럽긴 한데 제가 책을 그래도 약간 교육적인 범위 내에서는 안 그래도 추천해 드리려고 먼저 추천해 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저희 교육적인 내용으로 좀 유명한 게 이분이 잠시만요. 어디 교수님이지? 김상균 교수님이 적으신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메타버스 제목도 그냥 메타버스예요. 김상균 교수님이 지으신 건데 이분이 제일 그 메타버스의 선구자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읽으면서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이나 사례들 같은 것들을 좀 알고 싶으시면 이런 책 추천드리고, 또 약간 얘는 좀 블록체인이랑 좀 더 관련돼 있는 책인데, 이인복 교수님이 지으신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라는 책이긴 한데요. 저는 이 두 권의 책이 그나마 좀 입문자들이 읽기 좋았던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책 제목은 링크로 메일로 다시 서반 선생님께서 또 보내드릴게요. 바로바로 이렇게 올려주시고 계시네. 이인복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 선생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메타버스를 저도 막 엄청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설명이 100% 맞지는 않지만, 그냥 제가 이해한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AR이라는 것이 저희가 증강현실이라고 해서 제일 쉽게 접하는 건데, 이제 현실 세계랑 가상 세계가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그 포켓몬고 생각하시면 좀 쉬우신데,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한강에서 나의 피카츄는 가상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사진을 찍는 것들, 뭐 요런 게 AR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쉬우실 것 같고요. 이제 라이프 로깅이라는 것은 이제 자신의 기록을 뭐 브이로그 같은 거 유튜브에 많이 올리잖아요. 그리고 뭐 또 요즘에 좀 뜨는 게 그 또 이런 전자 이제 시계 같은 것들, 이제 스마트 워치 같은 것들도 내 심박수 같은 게 다 기록이 되잖아요. 건강 상태. 이런 것도 다 메타버스의 한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이프 로깅 같은 것들도 메타버스의 하나의 형태고, 이제 뭐 배달의 민족 이런 것도 지금 당장은 내가 그 가게에 있지 않지만 그 가게의 메뉴, 그 가게의 위치, 전화 연결 이런 게 다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현실을 똑같이 거울처럼 반영한 세계를 거울 세계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구글 어스 같은 게 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같이 학습한 VR 같은 경우에는 가상 세계로서 좀 이해가 쉬우려면 그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를 아이들이랑 한번 보시고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좀 더 쉽게 접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이거 수학 시간에 조금씩 잘라가지고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렇게 네, 수업을 했고요. 네, 이렇게 제가 링크 다시 보내드릴게요. 여기에다가 메일을 작성을 해주시면 링크를 이제 제가 너무 뭐가 정보가 많아서 메일에다가 제가 정리한 내용들을 함께 보내드려서 바로 수업하실 수 있게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쓴 것 같은데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좀 수업을 하면서 약간 되게 고민이 많이 됐던 게, 일단은 쉬워야 되고 다 같이 접속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 번으로 흥미만 느끼는 거는 좀 놀이지 약간 이게 수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르고 고른 게 이제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게더타운, 이제 코스페이스 시스에듀, 모질라 허브 이렇게 있었는데 다른 거는 조금 뭐 카드보드나 아니면 오큘러스 같은 기계가 좀 있으면 더 좋은데, 얘는 게더타운은 2D기도 하고 접근성이 편리해서 오늘 선생님들과 같이 수업 나눔을 함께 해봤습니다. 저도 좋은 수업 있으시면은 많이 가르쳐 주시고, 저는 기능적인 측면만 좀 오늘 알려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같이 이렇게 연구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께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선생님들께서도 다 한 번으로 좀 아쉽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시간 되시면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다음 주 다른 수업이 이렇게 세팅되어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오늘 한 거에다가 조금 더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해주시면은 선생님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선생님들 다 한 번으로 아쉽다고 그러시는.
네. 나중에 제가 모질라 허브랑도 관련해서, 네. 선생님들께 좀 정돈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혹시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 블로그 링크를 보시고 혹시 따라해 보실 분이 있으시다면, 먼저 연구하시고 알려주셔도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아유, 늦게까지 이렇게 좋은 수업 나눔 해주신 우리 서혜진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크게 제가 대표로 선생님 다 박수 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대표로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늦게까지 함께해 주신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선생님도 꼭 한번 이렇게 시도해 보시고 작동해 보시고 또 다음 기회에 또 선생님한테도 질문해 주시고 또 이렇게 수업하신 거 2학기 때 직접 해보시고 나눔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께서 오늘 예래 선생님이 오늘 처음 오셨나 봐요. 연구회에 선생님 저희 그 회원 가입 신청서가 있는데 선생님한테 그러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신예라 선생님. 제가 그럼 여기다 채팅창에 올려드리면 그걸로 나중에 이렇게 수업 보시고 다시 또 이렇게 연습하실 때 유튜브 채널로도 보셔도 됩니다. 그럼 신예라 선생님께 제가 선생님이 그럼 저한테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가입 신청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라 선생님. 다음 주에는 김가영 선생님께서 영어 선생님인데 또 수업사례 나눔을 준비하고 계세요.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셔서 서로 같이 잘 배워서 수업 나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